네, 주도주 투자 함께 보시죠. 개장하고는 9시 27분 25초 구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볼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전주 한번 보려고 해요. 미국과 영국이 오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자력 개발 확대 속도를 조금 더 내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기간이 원래는 한 3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걸 짓는데도 한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프로젝트 승인 기간도 4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과 영국이 협력을 해서 이 프로젝트 승인 기간도 한 2년 정도로 단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간밤에 오클로도 15% 넘게 올랐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7%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AI도 계속 각광을 받고 있죠. 전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AI를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부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국외 모멘텀은 참 활발한 것 같은데 국내 모멘텀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요? 참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국내 모멘텀이에요. 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뭐 국내 모멘텀 이쯤 되면 없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일단은 하고 싶습니다. 국외가 너무너무 세기 때문인가요?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국내 모멘텀도 같이 붙어주면 당연히 금상첨화예요. 근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후로부터 물론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부각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다고 완전히 축소해버리는 형태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원전 오래 걸리고 부지 문제도 있다라고 이제 발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맞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전 이야기 하면은 우리가 우리 집 옆에 갑자기 원전 들어온대. 다 반대 안 하실 거예요? 반대 여론이 세긴 하겠네요.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Not in my backyard라고, 님비. 내 집 뒷마당 안 된다. 그거는 사실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기간이 조금 더 길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가동되어 있거나 가동을 중단한 원전에 대해서 다시 재가동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 원래 있던 걸 살리는 방향이죠. 그렇죠. 신규 원전보다는 일단 재가동 측면이 가장 시기적으로는 가장 빠릅니다. 다시 짓는 데는 결국 7년, 10년 걸린다. 그건 맞는 이야기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요. 저희 가족분께서도 태양광을 또 사용을 하시는데 이번 올 여름에 태양광 이 패널 가지고 에어컨세가 뭐 한 달에 지금 10,000원밖에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이거 괜찮다고 합니다. 효과가 진짜 좋으네요. 물론 설치하는 비용과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게 에너지예요. 뭐가 좋아요? 라고 좀 우열을 좀 다루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원전 관련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해외 수출량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과 영국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IAEA에서 원전 성장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상향이 나왔어요. 결국엔 잘 될 것이다. 더 설비 용량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그렇죠. 항상 이런 목적지들의 연도수가 굉장히 멀리 있어요. 막 2030년, 40년, 50년 이러잖아요. 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중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IAEA 최신 전망 같은 경우 2050년도까지 설비 용량 전망치가 추가적인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 쪽에 조금 더 강한 추세 흐름 붙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전 통해 가지고 나온 각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량에 대한 기대치 한번 자료 한번 보고 좀 넘어가실 텐데. 자,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이 아닐지언정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전력을 챙길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입지를 따진다면 풍력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친환경 안에서 풍력이요? 풍력이죠. 근데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원전이나 돈 많이 드는 거는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자료 올라오는데 좀 시간 걸리는 것 같으니까 바로 차트들 종목들. 바로 올라왔군요. 오늘 합이 안 맞아요. 바로 설명해 주세요. 수요 전망치와 그리고 에너지 보급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에너지 보급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좀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 맞춘 데이터라는 점을 일단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요 전망과 에너지 보급 전망 같은 경우 지속적인 우상향 모습이 체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 구입 단가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서 우라늄 이야기 꺼내고 수력 양수, 지금 앞으로 LNG까지 재생에너지 비율까지 많이 있습니다만 LNG 복합 발전 비용 같은 경우에도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구입 단가가 지금 현재 낮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으로 인한 가격 변동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싸졌다. 내지는 그리고 특히나 태양광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ESS 배터리팩이잖아요. 네. 배터리팩에 대한 가격도 일부 저렴해졌기 때문에 재생된 에너지 단가가 일부 좀 낮아지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금 논의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세계 정세를 쫓아가자면 일단 원전은 친환경 쪽으로 포함이 되는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 국내 분위기가 좋지 않을지언정 해외 분위기는 계속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은 저평가에 있는 기자재단 내지는 원전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하나씩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우리 포트 편입했었던 종목 먼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성 파워텍부터 한번 볼까요? 초반부터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차트 한번 봐주세요. 보성 파워텍 가지고 제가 이 종목 대북 수혜 섹터였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놀라신 맞아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물론 그걸 주제로 가져온 종목은 아니었죠. 아니었죠. 네, 네. 원전 그리고 전력 배전 쪽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기준으로 16%가량의 상승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한다면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이미 고점으로 넘어간 지 오래요. 근데 기자재 관련주들이 이번에 쫓아가는 모습이 어디서 먼저 나왔었냐? 조선주에서 많이 나왔었죠. 자, 이제 보성 파워텍 구간입니다. 보성 파워텍 보시면 저는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생각이 나요. 주봉 기준으로 현재 큰 밥그릇 하나 만들어주고 있죠. 저는 이런 패턴 꽤 좋아하거든요.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 나오면서 이전 주봉 5월달 24년도 5월 고점을 현재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 넘어가면은 거래량 기준으로는 지난 고점 근사치가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자리에서 급등 넘어가는 모습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눌릴지 아니면 더 갈지 여부 평가 내리셔야 되는데 일단 FOMC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확보하는 관점 우선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눌리면은 뭐 한다? 저는 또 담겠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흐름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선 기자재들이 계속해서 넘어갔었던 것처럼 보성 파워텍 내지는 이런 원전 기자재 관련주도 추가 상승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대장 보러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기준으로 4%가량의 상승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의 하락분을 그대로 좀 돌려준 상황입니다만 넘어가기에는 아직도 힘이 붙여 보여요. 그러니까요. 붙인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내에서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님께서도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말아라.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런 이야기에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쓰시비중공업과 협업해서 베트남 발전소에 가스터빈까지 추가적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시피 지금 현재 해외 수주 사업권에 대해서 또 두산 스코다파워 체코권까지 연속적인 수주 건수가 올라오고 있는 만큼 저는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넘어가야 되는 구간은 결국에 관세 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관세 협상이 결국에 잘 돼야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여기서 원래 앞전 기대감 만들었었던 게 웨스팅하우스 인수하나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인수가 쉬울까? 인수가 안 된다 그러면 합작사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시피 미국 투자권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산이 지금 관세입니다. 통화 수업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시피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 저는 그럼 원전이 다시 한번 날개 두산 에너빌리티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좋은 자리고요. 아직 나는 좀 우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난 우리가 8월 20일 정치권 뉴스로 인해서 하락 나왔을 때 당시 고점이죠. 여기 계속 박스권입니다. 67,000원. 67,000원 구간 거래량 붙이면서 넘어가면 그때 돌파 매매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진 보고 넘어갈게요. 우진이요. 우진입니다. 지금 보성 파워텍 상승분과 마찬가지로 우진 같은 경우 11%가량의 상승분 만들어내줬습니다. 지금 대장은 못 가지만 밑에 있는 기자재단 관련주들은 어떻다? 그래도 우진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우상향 박스권 추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에너지 결국에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AI보다는 전력이 더 중요하다. AI를 하기 위해선 전력이 없으면 안 된다. 로봇도 마찬가지니까요. 그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는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원전은 국외 모멘텀이 워낙에 활발하다 보니까
쭉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시야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에너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SOFC가 빵 떴잖아요. 그 뒤에 퓨얼셀 붙은 종목들. 그 종목들도 결국에는 원전보다는 시간이 좀 덜 걸린다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주목을 받았던 건데 SOFC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종목군들도 큰 폭으로 보면 에너지니까 쭉 한번 장기적으로 볼만한가요? 수소 섹터라고 좀 일단 표현을 먼저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물론 대체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 대체예요, 대처. 그러니까 ESS 섹터 중에서 SOFC랑 연관성 붙이는 게 ESS 배터리 이야기 나왔었던 게 테슬라 그리고 네. 구글 쪽이잖아요. 이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탈리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탈리튬. 그래서 탈리튬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넘어가면서 SOFC랑 좀 연관성을 붙이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일단 저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럼 SOFC까지 시야를 확장하기보다는 원전을 조금 더 보자? 이제 SOFC 쪽으로 가기에는 시장 자체가 확장성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가 중요한 모멘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시장이 SOFC라는 또 다른 재료성. SOFC 같은 경우에는 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은 또 조선과 연관성까지 붙이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직접적인 성장성으로 따졌었을 때는 지금 뭐 태양광 아니면은 원전 이쪽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SOFC 관련주들이 지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상승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네. 차트 보면서 넘어갈게요. 네, 두산 퓨얼셀이요. 33,200원대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뭐 이외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뭐냐? 네. 쌌다. 아, 저평가되어 있었다. 저평가였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주봉 기준으로 많이 펼쳐보셔야 되고 금리 인하가 나오다 보니까 성장성과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 아직 못 갔었던 종목들 이게 대체적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부장 그리고 전공정 이쪽 섹터들도 마찬가지다시피 이제 저는 기술적 반등 분들이 어느 일부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저는 원전 쪽 그리고 태양광 이쪽 두 개 섹터로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원전과 태양광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반도체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좀 단기적인 상승분을 노리려면 SK 하이닉스를 보자라는 말씀을 듣고 오시기도 했는데 일단 이슈로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건 전 세계 낸드 플래시 3위 업체인 일본 키옥시아의 주가가 최근 좀 치솟고 있다라고 합니다.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급 개선 기대감이 확산하면서인데요. 연관에서는 23일 장 마감하는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여기에 더해서 또 금리 인하기에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꾸준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 반도체 사실 어제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도체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궁금해요. 바닥권에서 내가 들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홀딩. 그럼 지금 신규 진입은 좀 무리다?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각 종목별마다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이슈성을 붙였었던 게 뭐 이제 키옥시아랑 이제 마이크론 이슈가 가장 대표적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 인상에 대해서 또 단행을 했었고 키옥시아 네. 내에서도 주문 이후에 지금 생산 그리고 납품까지 기일이 지금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미 많이 받아놨다는 건가요? 그렇죠. 많이 받아놓은 것도 주문 건수가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거고 생산량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타이트한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개인 소비 시장까지 살아나니까 여기서 바닥권에서 드디어 전공정들 가겠구나라고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최근 내에서 바닥권 내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낸드단이라고 하면 뭐 네오셈 같은 종목들도 대표적인 종목들일 것 같은데요. 네. 바닥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다만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당장은 조금 비쌉니다. 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나요? 네,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장주들 비싸다. 아직 지금 더 올라가기엔 모멘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쉬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대형주 단에 먼저 올라가는 증시 말고 일부 중소형주 내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전 시간부터 저희가 지난 고점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네. 여기서 하이닉스 더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 종목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반도체 그리고 로봇 같이 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제 소개될 관심 종목 전에 기대감 좀 뿜뿜 올리면서 유니셈 한번 반도체 마무리하면서 리뷰하고 넘어가 볼게요. 8월 27일에 매수를 했었고 목표가도 달성한 상태 그리고 수익률도 34.1%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럼 좀 쭉 가져가 볼까요?
이 종목도 이제는 일부 챙기자. 아, 일부 챙기자. 최근에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 모습 보시면은 조금 전까지도 우리가 계속 리뷰했었던 종목들 보시면은 밥그릇 형태 많이 나왔죠. 네. U자. 이것도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챙겨 넘어갈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눌리면은 뭐 한다? 또 살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하지만 사고 팔고 짧게 이슈성이 모두 제거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유니쌤도 일단 현금 확보 관점으로 말씀 전해드리면서 바로 종목 추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주도주와 함께 밥그릇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어느 종목이에요? 오늘은 이름이 미국장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수 이름이랑 똑같은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2,425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러셀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러셀입니다. 이 러셀이라는 종목, 이 반도체 장비단에서 제일 뒤에 있는 후방산업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움직인다는 게 정말 시장 반도체들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다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신호인가요? 그렇죠. 얘가 뭐냐면은 리퍼비시 사업이에요. 리퍼비시. 리퍼비시. 예를 들어서 아이폰 시장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흠집 난 거, 일부 살짝 문제가 있는 거 수리해서 다시 팔죠. 그게 리퍼비시예요.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에 이 리퍼비시 사업을 웨이퍼 증착 장비, 반도체 증착 장비 쪽의 시장에서 지금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정 내지는 증설 시나리오에 함께 움직이기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로보틱스 사업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메모리 낸드 가격 인상에 대해서 그럼 타이트한 공급망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주에 대해서 다시 증설 시나리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를 러셀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러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일에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로봇주들 분위기 올리는 말씀 한 번 더 해주셨죠. 정부 로봇 그리고 뭐 로봇이나 데이터 AI에 대한 신사업 핵심 규제 정비를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러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로봇 두 마리의 토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네, 차트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 현재 2,445원 유지 중입니다. 지난 고가 매물대 돌파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저는 여기서 조금만 힘도 보태면은 충분하게 상승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 지난 고가 넘어가는 2,9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러셀 편입해 보겠습니다. 뒤에 왠지 2,000이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러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900원까지 올려 잡아볼게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지금 현 시점 반도체와 로봇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현재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만 약간 하락 전환을 했네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남은 장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